예, 다빈씨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또 두 번째 방송을 좀 올리고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게 이제 금요일 날에 나왔죠. 지금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데, 자,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공매도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공매도를 금지했는데도 공매도 통계로 잡히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십니다. 그래서 몇몇 종목이 공매도 금지 종목으로 했는데도 계속 공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선물을 좀 포함해서. 그러니까 오늘 요것만 들으셔도, 선물하고 공매도가,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라는 거, 그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요. 왜 이렇게 공매도 금지 종목을 했는데도 계속 공매가 나오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물 옵션 매매와 관련해서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가지수 선물 거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주가지수는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종합지수, 코스닥 종합지수, 이게 주가지수예요. 주가지수입니다. 자, 그래서 주가지수 선물이라는 게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주가지수는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쉽게 이해가 되시지만, 선물은 뭐냐? 주가지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에 1771포인트, 1.44포인트로 이제 마감됐고요. 그럼 선물은 뭐냐? 요거를 조금 쉽게 좀 말씀드릴게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자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고, 영어로는 퓨처스예요. 그러니까 미래와 관련이 있겠죠.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런데 요런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입도선매라는 게 있습니다. 입도선매. 요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많이는 다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자, 일단은 모른다라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입도선매. 요걸 그대로 말씀을 해석을 하면요. 벼가 서 있는데 먼저 팔아치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벼가 익어서 팔곡을 하고 쌀이 되면 그걸 팔아서 도정을 하고 난 다음에 팔아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벼가 아직도 익지도 않고 논에 서 있는 상태에서 팔아버리는 겁니다. 즉 미리 파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결론은 뭐냐?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작황이 나빠서 쌀값이 지금보다 크게 올라간다고 예상을 한번 해보죠. 예상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럼 돈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쌀을 사놨다가 가을에 작황이 나쁘게 나오고 쌀이 올라가면, 그때 쌀값이 올라가면 그때 비싸게 팔아서 차익을 먹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쌀을 미리 사놨다가, 돈이 있는 사람, 제가 돈이 있어요. 그래서 쌀을 미리 사놨다가 가을에 작황이 나쁘게 나오면 쌀값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쌀의 공급이 줄어드니까요. 수요는 이제 그대로 유지된다고 쳤을 때, 그럼 쌀값이 올라갔죠. 그럼 그때 쌀을 비싸게 팔아서 그 차익을 제가 가져가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이 리스크가 있다는 게 뭐냐면, 과연 가을에 정말 작황이 나쁠까요? 쌀값이 오를까요? 자, 그리고 내가 논을 통째로 샀는데 내가 예상한 대로 쌀 수량이 나올까요?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리스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익을 낼 수는 없어요. 그건 쉽지 않아요. 공짜 점심 없다는 거, 이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가끔 자주 언급해요. 세상이 제일 무서운 게 공짜 점심이다. 자,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선물옵션 시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입도선매를 했습니다. 조선시대라고 해서 가만히 놀고 먹고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자, 그래서 지금 선물 거래의 원형을 입도선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앞에 간단하게 이렇게 쌀을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선물이라는 게 이제 미리 파는 겁니다. 예, 미리 팔고 사는 겁니다. 미래를 미리 팔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에는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200 선물 지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먼저 코스피 200 지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라는 게 뭐냐면 코스피의 시가총액이나 거래량 이런 거를 다 몇몇 어떤 변수를 요소를 따져서 대형 종목, 대형주의 200개를 지수화한 겁니다. 그게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요건 이해되실 거예요. 자, 코스피 종합지수는 시장에 상장된 모든 주식을 지수화한 거고, 코스피 200 지수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대형주 200개, 예, 그것만 모아서 지수화한 거죠. 자, 그럼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래소가 코스피가 1771, 금요일 날 1771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뭐 네이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200, 예, 지수가 나옵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나오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 이게 코스피 200 하면 요 코스피 200 지수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240.65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코스피 200 지수 수치입니다. 여기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코스피 종목 중에서 시총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 200개를만 골라서 지수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요, 현물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이잖아요. 현물 지수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피 200 지수하고 현물 지수입니다. 요거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이 코스피 200 현물 지수는 240.65포인트입니다. 금요일 날.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지수를 한번 보죠. 예. 코스피 200 선물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예. 선물 지수입니다. 선물 지수를 보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선물이라고 여기 클리어 동그라미 여기 누르시면 선물이 뜹니다. 예. 여기 보시면 2006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요게 뭐냐면 2020년 6월 6월물입니다. 자, 일단 선물이라는 게 3, 6, 9, 12 이렇게 4개로 나눠집니다.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이렇게 4개의 월물로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는 요게 6월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6월물은 언제까지냐? 예, 언제까지냐? 바로 3월 둘째 주 목요일 다음 날, 그러니까 목요일 다음 날이죠. 금요일부터 6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를 6월물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거래가 되는 거죠. 그 선물은 다 만기가 있어요. 4번의 만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9월물일 경우는 2009, 3월물이면 2003, 12월은 2012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요거는 그냥 요 정도만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그래서 뭐 옵션 만기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선물 옵션 만기일. 그래서 3월, 6월, 9월, 12월물 그 만기일이 되면요. 쿼드러플이라고 해서 4개의 선물, 그러니까 2개의 선물과 4개의 옵션, 2개의 옵션이 그냥 그러니까 그 막 흔들어 놓는다 해서 그걸 쿼드러플이라고,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앞전에 보시면은 코스피 200 지수의 그 지수는 240.65입니다. 자, 그런데 선물은 그 코스피 200 선물은 선물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의 선물 지수입니다. 240.55예요. 자, 그럼 요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200 현물 지수는 240.65고 코스피 200 선물 지수는 240.55입니다. 그럼 요것만 놓고 보시면 현물 지수가 선물 지수보다 한 0.1포인트 낮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 이것만 알면 선물 거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쌀로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현재 쌀값이 240.65예요. 자, 그런데 6월달 쌀값이 240.5로 거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예를 이제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6월달이라는 게 언제냐면
두 번째 6월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일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 3, 6, 9, 12 이렇게 월물당 하면은 6월물이면 만기일이 언제냐? 6월달 6월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일입니다. 그때 쌀값이 240.55로 거래될 것이다 라는 게 코스피 200 선물지수예요. 그러면은 좀 더 타이트하게 말해서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3개월 후에 쌀값이 지금 쌀값보다 떨어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해서 시장 투자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선물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6월 둘째 주 목요일 선물 만기일이 되면 원래는요, 현물 지수하고 선물 지수가 똑같아져요. 동일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240점, 만약 그때가 현물이 240.65면 그때 선물도 240.65로 같아져요. 그러니까 선물이 청산이 되는 거죠. 완전히 끝나는 거죠. 만약에 이 차이가 지금 240.65와 240.5의 차이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그대로 쭉 6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 이어진다고 가정을 해보면 선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앞으로 3개월 후에 지수를 240.5로 예상하고 매수를 했는데 청산할 때는 현물 지수가 240.65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0.1포인트를 자기가 수익을 본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을 겁니다. 하셔야 돼요. 예,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선물과 현물 그거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투자자들 입장에서입니다. 240.55로 끌고 갔는데 6월 둘째 주 목요일 되니까 240.65로 마감됐어요. 그러면 싸게 샀으니까 선물을 0.1포인트.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을 본 거죠. 자, 그런데 미래는 불투명하고 이렇게 3개월 후에 현물 지수 예상은 솔직히 힘들잖아요. 내일의 어떤 지수 흐름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 베팅을 하는 겁니다. 예상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게 현물 투자의 이제 어떤 지금 현재까지의 흐름인데, 자, 이제부터 쉽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해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현재 쌀값이 한 포대당 25,000원이에요. 예. 요즘 한 10kg 정도면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10kg 정도에 25,000원입니다. 그런데 선물 시장에서 3개월 후에 쌀값이 23,000원에 거래돼요. 자, 그러면 이제 투자자, 만약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선물을 매수할 것인지 매도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매매를 한다면, 거래를 한다면. 자, 그렇다면 요 수치만 놓고 보면 지금은 선물 시세가 23,000원이, 선물 시세인 23,000원이 싸죠.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샀어요. 그리고 쌀값이 3개월 후에 예상한 대로 25,000원에 거래됐어요. 그렇게 거래됐다고 한번 예를 들면요. 그러면 선물 투자로 여러분들은 2,000원을 번 겁니다. 이때 선물을 매도한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 나는 이거를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 지금 내가 산 요 가격보다. 그러면 그 사람이 2,000원 손해보는 거예요. 요게 선물 매매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시면 선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 투자는 망하기 오히려 주식보다 리스크가 더 크다는 거,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용어인데 알아도 그만이고 몰라도 그만입니다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다시 화면이 좀 그렇네요. 예.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물 지수와 선물 지수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요게 백오데이션하고 콘탱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물 지수가 코스피 200 현물 지수가 선물 지수보다 크면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240.65 그리고 선물 지수가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240.55잖아요. 요게 지금 그 상태예요. 요럴 때를 뭐라고 하냐면 백오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백오데이션. 자, 그러면 반대로 현물 지수가 선물 지수보다 작다. 요게 뒤집어졌을 때 수치가 요럴 땐 콘탱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만약 선물 투자하신다면 백오데이션에 투자하나요? 콘탱고에 투자를 하나요? 그거는요, 아무것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냥 베팅하는 겁니다. 맞으면 돈 버는 거고 틀리면 돈 날리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일종의 네이키드 매매라고 합니다. 네이키드 선물. 네이키드라는 게 발가벗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참 위험해요. 원래 다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든 하는 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무위험 투자 전략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자, 무위험 투자 전략은 뭐냐면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6월 둘째 주 목요일 날 현물 지수와 선물 지수가 같아지는 것. 요거에 차관을 둔 게 바로 매매를 하는 게 투자 전략이 무위험 투자 전략입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시장이 백오데이션, 즉 현물 지수가 선물 지수보다 클 때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예상을 한다면 바로 백오데이션입니다. 여기 이 상황이라면, 자, 그럼 무위험 거래자는 고평가된 현물을 팔고 저평가된 선물을 사는 매매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차익을 따먹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현물 쌀값이 25,000원이고 선물 쌀값이 24,000원이에요. 이렇게 거래된다고 보면요. 그럼 무위험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무위험 투자를 추구하는 사람은 비싼 현물 쌀을 매도하고요. 싼 선물 쌀을 매수를 합니다. 이래서 1,000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6월 만기일에 현물과 선물 가격이 같아지게 되는 이 상황 때문에 이런 무위험 투자 전략을 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아비트리지 거래입니다. 아비트리지입니다. 차익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선물은 웬만한 건 다 이해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매도에 들어갈게요. 자, 기관이나 외국인이 선물 지수를 매수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수는 증권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수는 이제 당연히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죠. 그렇게 돼 있을 때 증권사들이 선물 지수 매매의 카운터 파트가 됩니다. 이걸 즉 이제 유동성 공급자, 즉 증권사들이 선물을 팔아야 돼요. LP라고 합니다. 유동성 공급자. 그 증권사들이 선물 지수를 팔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봤을 때 지수에는 기초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현물 150 종목, 뭐 이제 200 종목 이런 게 있죠.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을 매수한다면 카운터파트 증권사인 LP는 선물을 매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갑자기 선물 가격이 폭등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증권사 손실이 어마무시하게 나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는 이때 선물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현물을 사서 해지성 매매를 해두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탱이 가버려요. 좀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외국인이 매수했던 선물을 청산을 해요. 그럼 당연히 카운터파트인 증권사는 선물을 매수해야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혹시라도 선물이 떨어졌을 때, 선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증권사 손해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놨던 현물을 매도를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지성 매매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증권사는요, 현물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증권사라고 해서 코스닥 150 종목으로 따진다면 그 종목을 모두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물을 매도해야 할 상황인데 현물이 없으면 대차 거래를 통해서 매도를 때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매도라고 하는 거예요. 허용하는 겁니다. 그게 예외 조항이에요. 대차 거래를 통해서 공매도를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외 조항입니다. 원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자 그럴 때는 대차 거래를 통해서 주식을 빌리는 거죠. 대차 거래를 통해서 공매도를 때리는 겁니다. 이게 예외 조항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 몇몇 종목들 보면 공매도 금지 종목인데 산발적으로 공매도가 나온 것으로 잡히는 게 바로 이런 외국인과 그리고 그 카운터파트 증권사인 기관 LP와의 선물 매도 때문에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로 인해서 그 카운터파트 증권사 LP 증권사에 나오는 공매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공매도 통계는요, 외인하고 기관이 이렇게 구별이 안 됩니다.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돼요.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공매도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공매도 금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나오는 거를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내 종목에서 공매도가 나오는 이유는 이러한 LP 증권사의 해지성 매물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해지성 공매도조차 금지해버리면요, 증권사는 아주 큰 위험, 도산까지 돼버릴 수가 있어요. 파산납니다. 손실이 크게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해지성 공매도는요, 선물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쇼커버링으로 매수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아시잖아요. 쇼커버링으로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중립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선물 청산할 때 다시 사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크게 염려하실 거 없습니다. 예. 공매도에서 이런 상황은요, 그냥 하나의 뭐 중립적인 상황이에요. 중간적인. 이거 안 되면요, 시장 자체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3개월인가요? 예.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내 종목은 왜 이렇게 나오지? 금지 종목인데 그렇게 하실 분들이 있어서 요 공매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선물에 대한 의미를 좀 아셔야 돼서 개념을 제가 설명한 거니까요. 요거 좀 잘 기억하셨다가 예, 이제 뭐 혹시라도 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외국인과 기관의 선물 매매를 통해서 매도를 할 때는 당연히 그 카운터 파트너인 그 증권사 LP가 선물을 당연히 반대로 매매를 해줘야 된다. 근데 그럴 때라도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선물을 만약에 매도했을 때는 현물을 사고 선물을 매수했을 때는 현물을 매도하는 그런 해지성 매매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게 공매도가 조금씩 나올 수 있다. 이거는 크게 시장에 그 어떤 종목이나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준다.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공매도에서 간단히 설명드렸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이제 선물에 대한 개념과 공매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